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엔 프리미어 21라운드 풀럼과 토트넘의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격 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풀럼과 최근 부진에 빠진 토트넘의 맞대결인데요. 토트넘은 프리미어 21라운드에 풀럼 원정을 떠날 예정입니다. 먼저 홈팀 풀럼은 최근 5연승 행진에는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지난 뉴캐슬전에서도 0대1 석패를 당하면서 여전히 20라운드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열린 경기에서 조금 순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7위로 내려갔지만요. 어쨌건 간에 그 풀럼이 20라운드 기준으로는 6위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풀럼은 비록 지난 주말 그 4위 뉴캐슬 원정에서 0대1로 패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뭐 경기 내용도 솔직히 말하면 크게 밀리긴 했어요. 뭐 기대 득점이 뉴캐슬이 2.1골이었고 풀럼은 1.1골. 그리고 이제 슈팅 숫자는 20대5로 뉴캐슬이 4배가 더 많았고요. 또 이제 점유율에서도 62대 38로 뉴캐슬이 크게 앞섰던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 풀럼이 무승부 혹은 승리도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풀럼이 69분경에 페널티킥을 얻어냈었거든요. 하지만 간판 공격수 미트로비치 페널티킥이 실축으로 이어졌고 경기 막판,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뉴캐슬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0대1로 패한 거였습니다. 최근 풀럼의 상승세에 있어서는 베른트 레노 골키퍼의 선방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 최근 6경기에서 풀럼이 단 3실점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레노 골키퍼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실제 최근 5경기 기대 실점들을 보더라도요. 레노 골키퍼는 항상 좋은 선방들을 펼치면서 특히 첼시전에는 2.4골을 실점할 수 있었는데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2대1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지난 뉴캐슬전도 기대 실점이 1.96골이었거든요. 그러면 2실점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레노 골키퍼가 선방해준 덕에 1실점으로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노의 활약은 최근 5경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레노는 선방 횟수가 80회로 브렌트포드의 라야 골키퍼보다 딱 하나 부족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노 골키퍼가 시즌 시작하고 조금 뒤에 합류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기 숫자가 18경기예요. 라야 골키퍼보다 한 경기가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당 선방 횟수는 4.4회로 라야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경기당 선방 횟수도 2.7회로 픽포드 골키퍼와 동률이고요. 6야드,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라고 하죠. 6야드 안에서의 경기당 선방 횟수도 0.4회로 이는 케파와 함께 공동 1위입니다. 순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덕에 풀럼이 기대 실점이 39.54골로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실점을 했어야 되는 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레노 골키퍼의 선방 덕에 실제 실점은 29실점으로 최다 실점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 차이는요. 플러스 10.54골입니다. 말 그대로 반올림하면 11골을 맞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선방이 전부가 아니고요. 레노 골키퍼는 하이클레임스, 높은 볼 경쟁에 있어서도 20회를 이겨내면서 공동 6위에 올라 있고요. 이게 그리고 공동 4위인 과이타, 주제사보다 2개가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퍼 클리어링 역시도 10회를 기록하면서 공동 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동 4위가 4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차이예요. 즉 한 경기에서 스위퍼 클리어링 한두 개만 더하면은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수치라는 거죠. 레노 골키퍼는 근데 이제 슈투트가르트 유스 출신으로 레버쿠젠을 거쳐서 2018-19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아스널에서 뛰었죠. 즉 토트넘하고는 더비 라이벌 팀에서 뛰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안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레노 골키퍼는 정작 손흥민 선수와는 상당히 절친입니다. 레버쿠젠 시절에
92년생 동갑내기로 둘이 게임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이제 레노 골키퍼가 뭐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는 등 가장 친한 관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차라놀루, 레노, 손흥민, 벨라라비 이렇게가 가장 이제 절친 라인업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벨라라비랑 레노랑 손흥민이 같이 사진 찍은 게 분데스리가 공식 SNS에도 올라왔던 거였고요. 또 이제 2019년에 북런던 더비가 있었을 때도 이 둘을 이제 메인으로 올려서 주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레노 골키퍼가 손흥민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2019년 9월 1일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였는데요. 이때 경기 자체는 2대2 무승부였는데요. 레노 골키퍼가 손흥민의 슈팅을 여러 차례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노 골키퍼가 당시에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난 손흥민과 레버쿠젠 시절에 함께 뛰었다. 그러하기에 난 그가 무엇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내가 손흥민이었으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안 그래도 그는 나에게 제발 그만 좀 막아! 라고 외쳤다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2019년 9월 경기만이 아니고요. 레노 골키퍼가 그동안 그 손흥민 선수 상대로 상당히 강점을 보여왔는데요. 손흥민 선수 상대로 8번의 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노 골키퍼가 레버쿠젠 시절에 2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과 맞대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에서 5경기를 치른 바가 있었고요. 북런던 더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풀럼에서 한 경기를 치른 건데요. 그리고 이 8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전부 다 나왔었어요. 하지만은 2020-21 시즌 11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 넣으면서 2대0 승리 견인한 거 제외하고는 다른 경기들에선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 이제 그 토트넘은 최근 슬럼프에 빠진 상태입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10경기 3승 1무 6패 17득점에 21실점이거든요. 거기다가 팰리스전 4대0 승리를 제외하면은 9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여전히 5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요. 4위인 맨유하고의 승점 차는 무려 6점으로 벌어졌고요. 그것도 한 경기를 더 했는데 말이죠. 물론 뭐 뉴캐슬하고도 6점 차긴 합니다만. 반면에 이제 그 11위인 에스턴 빌라하고의 승점 차는 5점입니다. 11위와 더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브라이턴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31점. 그러면은 브라이턴이 그 한 경기에서 승리한다면은 토트넘을 넘어서게 되고요. 또 이제 풀럼이 이번 토트넘하고의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면은 풀럼도 토트넘을 넘어서게 됩니다. 거기다가 리버풀도 한 경기를 덜 했고 브렌트포드도 한 경기를 덜 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은커녕 컨퍼런스리그 진출권에서도 밀려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단순히 토트넘만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슬럼프에 빠진 상태입니다.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고 나서 최근 토트넘 소속으로 공식 대회 12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비판성 보도들이 영국 현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동안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여파도 있다. 그리고 손흥민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식의 논조가 많았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판 논조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풋볼 런던에서는 콘테가 손흥민 관련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라는 보도를 낸 건데요. 여기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요.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손흥민의 드라마틱한 하락과 관련이 있다. 지난 시즌 살라와 함께 공동득점왕을 차지한 이후 그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를 통틀어 25경기 6골에 그치고 있다. 그는 지난 시즌의 그림자에 가리워져 있고 2대4로 패한 맨시티전에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전반전에 그는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25분 경기죠. 불행히도 볼이 튀어오르면서 헤딩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기에 역습 상황에서 그릴리시의 태클에 막히는 장면이 있었다. 이는 그의 이번 시즌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요약한 순간이었다. 심지어 그는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맨시티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다. 이는 그의 현재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걸 강조할 뿐이었다.
그는 78분경 히샬리송으로 교체됐을 수도 있지만 콘테가 모든 공격수들을 동시에 쓰고자 했기에 대신에 에메르송이 교체됐다. 어쩌면 손흥민은 히샬리송의 부상 덕에 최근 몇 주 동안 주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행운이 따랐을지도 모른다. 이제 히샬리송은 2번의 교체 출전 후 다시 선발로 나설 수 있다. 콘테에게 손흥민을 선발에서 빼면서 휴식을 통해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9월 레스터전에서도 손흥민은 선발에서 빠진 후 교체 출전해서 13분 동안 헤드트릭을 기록한 바 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려면 이번 시즌 25경기 중 3경기에서만 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2보 전진하기 위해선 손흥민이 1보 물러서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거기다가 CBS 같은 경우도 2명의 토트넘 핵심 베테랑들에게 가혹한 빛을 비추다라는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이게 그 요리스하고 손흥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도 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케인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그의 공격 파트너 손흥민은 과거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다. 폭발적인 속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평소 가장 본능에 충실한 선수가 본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손흥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향해 질주할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코 허용하지 않는 추가 터치가 필요한 선수이다. 이건 그 손흥민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콘테는 팀이 손흥민의 존재로 목표를 이루는 데에 있어 방해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락세가 뚜렷하다면 상황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이 얘기도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현재 부진하니까 벤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인 겁니다. 다소 조금 과격한 보도 내용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댐 킬패트릭 기자 같은 경우는 현재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로 수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건데요. 실제 그 토트넘은 10월 1일 이래로만 놓고 보면요. 24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 최다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최근 10경기 중에서는 한 경기 제외하고는 9경기에서 멀티골을 실점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후스코드에서는 이 경기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 대신 히샬리송과 세센용이 선발 출전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맨시티전 역전패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3골에서 본인의 실수들이 발생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후스코드 예상은 풀럼의 2대2 승리를 예상하긴 했지만요.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토트넘이 크게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로 따지더라도 17승 7무 7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15경기에서 12승 2무 1패로 상당히 호성적을 올리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유일하게 패했던 경기는 2013년 3월 경기였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패배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풀럼이 챔피언십에 있었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요. 특히 그 풀럼 홈구장인 크레이븐 코티지 원정에서는 최근 6연승 포함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풀럼 원정에서 패한 거는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맞대결 전적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토트넘도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케인 선수가 풀럼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양 팀의 맞대결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역대 그 저메인 데포 6골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은 프레스턴 노스엔드와 FA컵 원정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하브리그 팀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리겠죠. 그러고 나서 맨시티, 레스터시티,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 밀란전, 그리고 웨스트햄, 첼시, 울버햄튼, 다시 밀라노 이어지는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반등시키면서 FA컵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전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대로라면은 토트넘은 4위 경쟁은 고사하고 중위권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 경기에서 많은 언론들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벤치를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설령 벤치 않더라도 교체 출전 기회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힐 같은 경우도 현재 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교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카드 자체가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번 경기에 설령 교체 출전하더라도 아까 그 풋볼 런던에서도 그랬잖아요. 레스터 시티전에 교체 출전했을 때 해트트릭을 통해서 조금 반등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선발 출전해서 골을 넣어주면 더 좋겠고요. 설날에 열리는 경기인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명절 경기에는 항상 좀 큰 선물을 국내 팬들에게 선사한 과거들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설날 선물을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아니 설령 설날 선물을 못 해주더라도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프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